1번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2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 동그라미. 자, 최적이라는 단어가 법에 웬만하면 없거든요. 최소한의 치료. 시험장 가면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최소한의 치료,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틀려요. 최적의 치료입니다. 3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밑줄.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교육에만 밑줄. 미성년자니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미성년자 자리 있죠. 미성년자 자리 앞쪽을 빼서 모든이 아니에요. 모든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 이하 입원 등인데요.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내시고요. 자, 그러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시설 중심의 치료, 시설 중심의 치료라고 하면 틀려요. 이렇게 됐죠? 자, 제가 이걸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 등의 시설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지역사회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가로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가로 닫고 이거를 이제 네 글자로 자의 입원이라고 해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에요. 자, 그것이 권장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권장 동그라미. 자, 이것이 권장돼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실제적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원이래요. 그런데 법에서 권장사항은 바로 자입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밑에 6번, 7번, 8번, 9번은 그냥 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읽어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할 권리를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자, 됐죠? 용어의 정의 들어갑니다. 이것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별표 하나. 자, 1번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4번 체킹하시고요. 5번 체킹하시고요. 6번 체킹하세요. 자, 정신질환자는 따라하세요. 망상과 환각 찾아라. 시작. 망상과 환각 찾아라. 망상, 환각이 아닌 다른 이야기가 막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그 자리만 형광펜 밑줄. 망상, 환각, 사고나 기본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많이 보셨죠? 대개 이제 구청 그 부근이나 보건소 부근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다음의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든지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밑에다 동그라미 1, 정신의료기관, 동그라미 2, 정신요양시설, 동그라미 3,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빼세요. 자, 예전에 이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었어요. 지금은 이 말이 없어졌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요양을 찾아라. 요양을 찾아라. 요양의 동그라미.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정신재활시설은 요양 없답니다. 이건 요양이 안 붙어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양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요양이 나오면 요양시설이에요. 요양이 안 나오면 정신재활시설이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날은 10입니다. 외우기 좋죠?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날입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요. 이 날이 있는 주가 있겠죠. 그게 바로 정신건강 주간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에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앞에서 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소관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광역 동그라미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에서의 소관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끊어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일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기초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만 써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별표 하나. 자,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꼭 아셔야 됩니다.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을 할 때 국가 자격으로 이제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서 해드릴 건데, 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어요. 그 전문 분야에 따라 동그라미 1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동그라미 2 정신건강 간호사, 동그라미 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인데요. 1급과 2급이 있어요. 이 전문요원들이 3급이 없어요. 자, 정신건강 의사 X, 정신건강 요양보호사 X입니다. 자, 2022년에 실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있어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는 내년 시험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날개 쪽에 써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에) 시행되는 게 있어요. 국가자격제도인데요. 자, 국가자격제도가 세 가지가 이제 신설이 돼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세 가지가 이제 국가자격제도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의료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학교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어요.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시험이 있었어요. 협회 차원에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국가자격제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사 1급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1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련 과정을 거쳐서 또 별도의 자격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걸 딸 수 있어요. 어찌됐든 자, 국가 자격제도 3가지 우리 시험에서 교정, 사회복지사 나왔죠. 산업, 사회복지사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XX 써놓으시면 돼요. 이건 팁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금방 했던 것이 바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잖아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에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급수가 있어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거든요. 3급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급 없어요. 3급 X 써놓으시면 되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3사람인데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이 앞에 붙어야 돼요. 이렇게.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렇게 3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신건강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걸로 기억해요. 요양보호사. 정신건강 요양보호사와 정신건강의사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어요. 자, 그런데 2022년에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아직은 이제 시행이 아니니까 없다고 봐야 돼요.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X예요. 요 3가지는 X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지. 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 범위까지 하고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6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 범위에서 공통 업무가 있고 개별 업무가 있죠. 공통 업무 안 봐도 돼요. 개별 업무만 봐도 돼요. 개별 업무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것이 중요해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맨 아래에 있는 거 제가 별표 쳐놨죠? 형광펜으로 밑줄만 치면 돼요. 자, 거기에서 단어 3개만 아시면 돼요. 조사, 제가 밑줄 쳐놨어요. 진하게 해놨어요. 상담, 그 다음에 안내예요. 조사, 상담, 안내를 사회복지사가 하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안내, 마지막에 있는 단어들만 하시면 돼요. 자, 임상심리사 봐보세요. 임상심리사의 심리평가, 심리교육 당연히 임상심리사가 하죠. 그 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거 다 임상심리사가 하죠. 임상심리사 개별 업무예요. 간호사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간호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2번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을 하죠. 자, 간호사분들이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 업무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사는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조사하고 상담하고 안내한다라.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번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및 운영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거 끝나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들어가요. 정말 중요하죠. 잘 공부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법령 이 얇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외워지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